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정숙입니다. 단원 FM 나정숙이 진행하는 생활실험실 시작합니다. 제 프로그램 이름을 지으려고 뜻하지 않게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분들과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서 고르느라 무척 애를 썼답니다. 그만큼 이름으로 제가 실험을 했네요. 오늘 첫 방송인데 기획회의 하면서 프로그램 제목만 3번쯤 바꾼 것 같아요. 이제 나정숙의 생활 실험실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질문하시면 또 답을 찾아보는 실험실의 역할, 혹은 제가 시연하면서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청취자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동네에 살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시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던져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직접 더 알아볼 문제들을 함께 찾아서 정성 들여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산이라는 도시의 이야기, 안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70만의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안산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도시의 행복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도시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안산에는 도시재생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산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안산의 꿈틀대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 궁금한 안산 지역 이야기,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안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나정숙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매주 월요일 10시 기대해 주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산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산의 좋은 사람들과 안산을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시아오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며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2010년에는 생활정치, 풀뿌리 정치를 이루고자 시의원에 도전해서 12년간 시의원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경험을 살려서 재미있는 안산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자 출신의 이영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종교처럼 숭상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해. 소위 애국? 이런 게 아니야. 진실이야, 진실. 이영희 선생님께서는 진실에 복무하다는 글에서 진정한 기자와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행동하는 지식인과 진정한 기자가 있을까요? 안산은 그 진실이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안전한 도시일까요? 단원 FM이 지역의 진실을 전하고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진실을 상기하면서 첫 번째 음악을 전합니다.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장미 하나 심어둔다면 향기를
꿈속에서 홀로 피어났어 그대 위한 마음이야 검은 흙 속에서 홀로 속삭였어 그대 위한 마음이야 너는 기타줄에 위감아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 모신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도시건축 전문가이며 도시재생의 현장에 계셨던 이현선 센터장이십니다. 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선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현선 센터장님은 화성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이 프로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셔서 정말 환영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이현선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현선입니다. 저는 지금 안산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나정숙 의원님과의 인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저는 건축 설계를 전공을 하고 우연한 계기에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실은 이제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때문에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지역 사회와 함께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인생이 달라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뭐 민간 위탁, 재단 또는 지방 공기업 이런 다양한 형식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분야에서 주로 일을 했고요. 저는 이제 현장 연구자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 거를 이제 원하고요. 그래서 뭔가 도시에서 시민들이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을 만들기나 도시 만들기를 하는 그런 현장 연구자 또 현장 전문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 주인, 도시의 현장 연구자, 이 말이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아마 박사로서 또 도시의 어떤 전문가로서 연구자로서 갈 수도 있었는데 현장에 투입되셔서 직접 마을 만들기나 이런 도시 재생을 현장에서 실현해 보시려고 하시는, 그야말로 아마 박사급 수준에서는 그런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몇 년 정도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실은 뭐 그러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아무튼 당시에 마을 만들기 안산 마을 만들기 센터가 전국의 유일한 센터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센터들에서 네. 되면 이제 이제 박사급 연구자는 제가 유일했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희소성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아무튼 그 마을 만들기로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까지 한 20년 가까이 네. 지금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새로운 모습의 그런 도시 전문가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도에서도 일하시고 또 안산에서도 일하시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일을 하다가 되면 이제 당시에 수원에서 네. 지속가능 도시재단이라는 형식의 되면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재단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그때 수원 재단의 창립 멤버로 같이 했었고요. 그러시구나. 재단에서도. 네. 그래서 수원 재단에서 도시재생 일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이 좀 활성화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네. 일을 하다가 이제 화성으로 일을 하게 된 그러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산 주변에 수원, 네. 하성, 또 서울 광역시까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도시 재생과 관련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활동 속에서 아마 우리 안산이 또 새롭게 보이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전문 건축가로서 또 도시 재생 전문가로서 우리 안산은 어떤 도시라고 볼 수 있는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그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알고 그다음 제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 더군다나 내가 지금 직접 안산에 살고 있으니까 네. 살고 있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안산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었는데 아니 어떻게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와 같이 좀 새로운 시도가 처음 만들어지게 됐을까?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음. 그러니까 안산이 뭐 인근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도시 설계 분야에서 사실 안산은 크게 주목받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일기 신도시들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은 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추었을 때 이런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네. 일어나는 것이 매우 특별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점이 이를테면 안산에서 마을 만들기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던 그런 동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한테도요. 네. 여튼 시작은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좋지 않죠. 네. 그러니까는 그 인구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든 문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안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의 도시로 많이 이사를 갔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안산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인근 도시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인구 감소율이 이제 높은 도시가 되었고 네.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더 안산의 매력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네.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안산은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나는 안산에서 살 수 있을까? 네.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더 좋은 여건을 찾아서 안산을 떠나는 게 맞을까라고 네. 하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이라면 우리 안산의 시민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산의 비전, 앞으로 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낙후된 그런 어떤 동네의 모습들, 그리고 또 새로운 장상지구라든가 신길지구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좀 새롭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또 고민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사업들이 다른 시도보다 더 빨리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조금 더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목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안산에 30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저 고잔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논밭으로 되어 있던 곳이 지금은 거의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의 주택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모습일까? 또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되게 만족을 할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의 위기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정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다른 곳이 더 편하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좋은 어떤 징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안산이 조금 인구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편하다. 특히 우리 아이들, 새롭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우리 고향이 여기 살고 싶은 그런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현선 센터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생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지금 질문을 조금 더 나가면서 이 전문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도시재생을 하면 굉장히 장밋빛으로 변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예산도 몇백억씩 막 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에서의 그 긍정적인 어떤 도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여튼 제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게 이제 도시재생이었는데, 네. 근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그 도시재생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이제 전제가 먼저 필요한데, 도시재생의 이제 본래 그 말 뜻은 네.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도시가 죽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도시를 생명체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생겨나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도시 재생은 쇠퇴를 예방하거나 준비하고 또는 극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일반적인 도시 재생과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국토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를테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마다 도시 재생에 대한 목표가 있을 텐데, 또는 도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들 중에서 국토부의 정책과 맞는 사업들, 이거를 이제 국토부의 도시재생이라고 부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좀 더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문체부의 그 문화도시 사업이나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청년마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기부에서는 이제 시장 활성화 또는 이제 상권 활성화, 또는 최근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국토부의 이제 도시재생의 목표는 이제 주거 공급에 있습니다. 주거 공급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주거 공급은 아파트를 건립해서 되면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갖고 있는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이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그 도시를 만드는 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 대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도시재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기는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근사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새 집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동네는 그게 안 돼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약간 그 지역별 그 계급화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신도시의 형식으로 도시를 바꾸는 게 더 여건이 좋을 수도 있는데,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되면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뭐 집수리라던가 아니면 빈집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소규모 주택 정비라고 하는 이런 이제 툴들이 그 지역의 상황이랑 딱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재생의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도시재생을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때 네. 우리 이제 일반 용어로 사용되는 도시재생과 현 그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좀 구분하자, 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셨고, 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그런 개념하고는 전문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조금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여러 사업이 많네요. 뭐 문체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뭐 등등, 주거 공급 외에도 그 소프트적인 것들도 다 도시재생으로 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안산 같은 지역에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큰 중앙부처의 사업과는 좀 다른 내용의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도시재생인지가 조금 더 인식도 전환해야 되고, 공무원이나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야 되는 또 장기적인 부분이 또 있는 거군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가 예산이 많이 뭐 중앙 정부에서 줬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현선 센터장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양의 바람의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이 노래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네. 제일 먼저 들을 사람일 것 같은데요. 네. 와이프 추천곡입니다. 네. 집에 계시는 우리 네. 아내분이 좋아하는 소양의 바람의 노래를 추천하신 우리 이현선 센터장님의 노래 추천곡을 한번 듣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네, 센터장님, 제가 외국에 좀 다녀보면 참 아름다운 작은 도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도시들이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해서 그 자체가 도시의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구겐하임이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청주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문화를 입힌 사례들이 굉장히 도시를 더 멋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안산 노동자의 도시고 또 다문화의 도시고 또 청년으로 36년이 된 안산이 역사가 담기고 문화가 이렇게 담긴 도시로서의 도시 재생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담아서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 얘기할 때 스페인 구겐하임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실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는 한 20년 걸렸고, 그다음에 20년 걸렸군요. 예, 공공 플러스 민간의 다양한 투자들이 함께 이루어진 복합적인 상황인데, 아직 우리의 도시재생의 그 체계 안에서는 공공 투자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민간 참여가 실은 이제 지방 공기업 또는 LH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인 상황들로 확장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한 사례들처럼 안산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도시의 끝판왕은 환경과 문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환경과 합니다. 문화. 네. 환경이라면 우리 안산이 환경이 굉장히 그렇죠. 네, 활성화되어 한환경 하죠. 네. 그다음에 문화 관련해서도 다양한 단체들과 시민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안산은 그만큼의 이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안산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의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항상 이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도시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힘은 그런 미래에 예기치 못할 위기나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분이 가장 큰 내재적 역량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앞서서 안산은 좀 이상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약간 그 안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통성, 그러니까 정통성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안산이 실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이익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당시에 실학은 주류가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움을 준비하는 그런 학문이었고, 마찬가지로 최용신 선생님도 당시에 여성, 그러니까 대다수 여성과는 또 다른 혁신의 그런 삶을 사셨던 네, 거 있었었고, 계몽운동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뭐 마을 만들기와 같은 대안적인 도시 운동을 했던 것도 이제 되게 특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DNA가 안산에는 계속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울러서 되면 안산에서 겪었던 그런 세월호의 참사가 되면 도시를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이제 극복해냈던 그런 이제 계기점들도 있기 때문에 안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인데, 저는 안산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도시재생 또는 그 다음 도시의 비전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뭐 문화, 환경 여러 그런 기관들이 때문에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연합체 형식 또는 공동의 비전을 만드는 형식들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을 만들기 같이 공동체 사업을 하는 여러 단체나 또 활동가 또 뭐 모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경우는 좀 어려워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도시에 정말 자생력을 일으키는 좋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우리가 앞으로 안산시형 도시 재생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안산의 도시재생 사업을 뭐 번호 2동이라든가 월피동이라든가 뭐 선부동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인데 네.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옆에서 관찰하고 있는 바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전국적인 상황의 평균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재생은 그 국토부의 좀 정책과 사업이고, 그래서 지역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가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마중물 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기한을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지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자생적인 힘으로 계속 끌어가야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동이든 월피동이든 지금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안산시는 후속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이제 그 기회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건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네 활성화를 위한 건데 이런 부분에 같이 도시재생 사업이 접목돼서 앞으로 후속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 안산시만에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진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노래를 하나 추천할 텐데요. 이거는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그룹에서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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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이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이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길이기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때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이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이현선 센터장님은 안산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일하셨는데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하시면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또 우리 안산이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걸 좀 예측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일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신기했던 경험은 시민사회 단체랑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했던 점이 가장 저한테는 신기했던 경험, 가장 생경했던 경험이거든요. 네. 평생 저도 뭐 시민사회 단체를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를 만났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개인적으로는 특별했던 경험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그럴 때면 이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더군다나 도시를 바꾸는 일에 이제 이게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저한테는 매우 특별했고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제 배움을 하고 있던 저에게 있어서도 시민의 힘으로 도시를 바꾼다는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저한테도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이 마을 만들기를 초기에 세팅했던 여러 이제 운영위원님들이 해주셨던 말들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현선아 너 공모사업만 하면 바보 된다. 그러니까 동네 현장에 많이 나가서 그럴 때면 동네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좀 기획력을 많이 갖춰라. 그게 너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한테는 뭐 두고두고 이제 그 뼈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튼 뭐 하다 보니 그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고 안산만 할 수 있었던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원이든 뭐 서울이든 화성이든 여러 도시들을 경험을 했지만 안산만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의 이제 원인은 저는 네트워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산만의 네트워크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거버넌스가 실은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이어서 한번 만들고 사진 찍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산에서의 거버넌스는 동작하는 거버넌스였다. 이런 경험이 저한테는 매우 특별했었고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이 놀이터 사업도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뭐 주민참여 디자인 대학 이런 것도 한양대학교나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었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건축사회와 같은 전문가 그룹들과도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는 것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저한테 매우 특별했었고 이게 안산의 좀 강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마을 만들기 상황을 좀 이제 지켜보면 여러 가지 위기에 좀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 만들기의 뭐 효능감 또는 이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갑론을박이 많이 있고 그다음 또 한편에서는 이 마을 만들기가 주민공모 사업이라는 형식에 좀 갇혀서 공동체 사업화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마을 만들기는 말 그대로 좀 대안적인 도시 만들기, 좀 도시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그런 활동들의 연장이었으니 다양한 실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러야 되는데 뭔가 좀 매뉴얼화되고 좀 획일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실험실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그 프로도 생활 실험실인데 그 실험에 대한 부분 굉장히 네. 맞닿았고 굉장히 네.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마을 만들기가 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데 좀 자체적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뉴얼을 해서 또
그 어려운 또 동네에서는 같이 지원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마을 만들기나 또 앞으로 도시가 같이 공동체로 가야 한다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생각이 있으신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MZ 세대들은 공동체란 말을 상당히 터부시한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를테면 커뮤니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한다. 저는 이게 되게 새롭게 느껴졌는데 놀라웠었는데요.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랑 공동체랑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른가 네, 보죠. 뉘앙스가 아주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섭받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커뮤니티고 이를테면 울타리가 있어서 뭔가 갑갑하다라고 느끼는 건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형식의 공동체가 계속 생겨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고정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 달라지는 변화되는 개념이라고 변화되는 개념으로. 네. 인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좀 다시 좀 여러 가지를 새롭게 고민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1인 가구들이 30%가 되거든요. 독신 가구들이요. 맞습니다. 네, 늘어나고 혼자 사는 있죠. 사람들. 네. 그러니까 1인 세대가 30%가 되는데 그럼 이들은 공동체가 아닌가? 네. 또 이들을 공동체적인 해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안산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새로운 인구들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안산은요. 저는 대표적인 게 대학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안산에 5개 대학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2만 명이 넘어요. 네. 2만 명,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꽤 많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을 잠깐 이제 거쳐가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대학생들이 최근에 한 지역에서 머무는 그런 거주 기간을 생각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오래되네요.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지나면 그 동네 시민이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그렇죠. 주민이라고. 네. 10년 가까이 살면 터줏대감인데. 그래서 대학생들을 지역의 고주자로 네. 또는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생 그냥 잠시 있다가 다른 도시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학생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다문화의 여러 다양한 그런 세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우리가 좋은 마을을 만드는 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르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어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인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백만 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백만 송이 꽃을 피고. 오늘 이연선 전 화성시 도시재생센터장님 모시고 말씀을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그런 얘기들을 이 기회에 잘 듣고 있어서 정말 재미난데요. 이연선 센터장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는 뭐 한 주체가 해서는 그런 결과물이 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협업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협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의 어떤 지금 현재의 문제점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실은 도시재생하면서 가장 많은 갈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은 주민들 내부에서 갈등보다는 때문에 공공과 주민 또는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의 나는 갈등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이를테면 정책 사업들은 한 부서에서 이를테면 진행하는 사업들이 일반적인데,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다양한 부서들이 협력해서 일을 풀어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는 센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도 실은 이제 도시재생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과가 일단 이제 거버넌스나 이런 협력을 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담당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서 안에서의 협업 또는 부서를 넘어서 관련한 사업들의 협력 주체들과 하는 협업들까지 포함을 하자 그러면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거버넌스, 협업 또는 협력 또는 역할 나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거버넌스가 정말 잘 동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낼 때 우리가 이렇게 거버넌스 하겠다라고 이를테면 이제 신청서에 내는 그런 서류상의 내용이 아니라
사업이 선정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이런 거버넌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협업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역량들, 그러니까 근육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이렇게 키워야 되는 이유가 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게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근육이 이제 동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중물 사업을 잘 끝냈다. 예, 이제 저는 방점은 결국은 그런 협업의 역량 또는 거버넌스의 확장력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건물들, 공동체 공간 또는 앵커 시설이라고 표현되는 건물들이 하나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들을 누가 운영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되면 프로그램을 돌릴 건지에 대한 합의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걸 할 수 있다면 또는 이게 잘 동작한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정말 협업이나 거버넌스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결국은 그냥 담당 부서 혼자 다 했구나. 그래서 예산은 썼는데 지역의 그런 이제 거버넌스 역량에 남지 못했구나라고 반증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안산시가 키워야 될 테면 키워내는 그 힘은 결국은 이런 협업의 역량 또는 거버넌스의 역량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버넌스의 역량이라든가 협업의 역량은 우리 안산시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갖춰야 될 그런 필수적인 것인데, 지금 부동산, 특히 건물이 많이 올라가면 굉장히 비전이 있고 발전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도시 재생이라든가 도시 설계는 협업, 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벌써 시간들이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오신 이현선 센터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손님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첫 번째일 줄은 모르고 왔는데 네. 아무튼 뭐 저를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아무튼 저도 오늘 처음 이런 방송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무척 설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시간 너무 빨리 가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준비해주신 나정수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 활동에 있어서의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는 도시재생,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담아서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안산, 우리 아이들이 고향으로 살고 있는 안산이 좀 자부심을 느낄 만큼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현선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도시 계획 처음부터 또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고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우리 안산 더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도시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에 나정숙 초대 손님의 전 화성시 도시재생센터장님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이었습니다. 마친 음악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겠습니다.